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화요일 교차로 뉴스 시카고에서 보내드립니다. 저는 임종렬입니다. 제36대 최은주 시카고 한인회장의 취임식이 7일 금요일 오후 6시 노스브룩 힐튼 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약 500여 명의 참석자가 방문해서 최은주 회장의 35대에 이은 36대 한인회장 연임을 축하했습니다. 행사는 개회, 전직 및 신임 회장 등 입장, 그리고 35대 한인회 임원들의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축하송, 해병 기수단 입장 및 주악, 국민의례, 취임사, 축사, 축하 공연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최은주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36대 한인회의 큰 목표로 한인회관 리모델링, K-페스티벌, 그리고 차세대 활성화 등을 꼽았습니다. 36대 한인회는 35대 한인회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신규 한인회관 이전에 이어서 넓고 편안한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에는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대대적으로 알리며 공공 외교 역할을 해낼 시카고 K-페스티벌을 준비 중입니다. 무엇보다 최은주 회장은 가장 큰 목표로 지속적인 한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미래를 짊어질 차세대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그 외에도 100여 개의 크고 작은 시카고 동포 단체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한인 커뮤니티 상호 간의 조율과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갑, 심기영 전임 회장을 비롯해 유권자 전 이사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되어 있으며 김종갑 30대 회장이 최은주 회장에게 한인회기를 전달했습니다. 김정한 주 시카고 총영사, 로라 머피 주 하원의원, 패트릭 호처 윌링 시장, 할리킴 레이카운티 재무관 또한 축사를 통해서 최은주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36대 한인회 슬로건은 35대 임기 동안 외쳤던 하나로 미래로입니다. 36대 한인회는 젊은 부회장 및 임원진과 함께 활기찬 한인 사회를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시카고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에서 중서부 지역 한인 서류 미비자들을 위한 2023 이보고 형제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익명의 후원자들이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로 보내온 후원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이 후원자 형제는 미국에서 서류 미비 신분으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으며 자랐으며 과거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돕고 싶은 뜻을 후원금과 함께 전했습니다. 이보교는 이 후원자들의 선한 뜻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이보교 형제장학금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업을 이어가고 싶지만 신분상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 서류 미비자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이보교 형제장학금은 총 4명에게 각각 5,000불이 수여되며 저소득 및 경제상황 곤란자를 우선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중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계 서류 미비자로 대학교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진학 예정자에게 주어집니다. 신청 마감은 7월 31일까지며 온라인 신청서와 추천서 2부, 서류 미비 신분의 한국계 미군으로 살아온 본인의 삶의 이야기와 희망을 담은 에세이를 제출하면 됩니다. 패기 노토바르트 자연박물관의 여름 자연축제가 목요일 대망의 컴백을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단되었던 이 행사는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2430 캐논 드라이브에 위치한 자연박물관에서 열립니다. 박물관에 따르면 방문객들은 살아있는 동물과의 상호작용, 지역 생태 시연, 낚싯대 던지기 강습, 가이드 자연 산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들은 박물관의 주디 아이스톡 버터플라이 헤이븐과 10월에 개장한 호버 레이시 패밀리 네이처스 플레이 스페이스를 시간 외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활동으로는 야외를 탐험하는 집 고양이에 대한 애니메이션 시리즈 캐릭터, 자연 고양이와의 만남, 뎁 라이어 자연 산책로에서의 프레리 산책, 페이스 페인팅, 공예 및 사진 수업 등이 있습니다. 축제에는 지역 상인 및 음식, 음료 옵션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등록은 권장이지만 필수는 아니며 이 행사엔 1인당 $10, 가족당 $20의 기부금이 권장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등록은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정부는 주내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6년 동안 409억 9천만 달러가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는 자동차 도로와 교량, 항공, 교통, 화물, 철로, 자전거 도로 등 주 전체 모든 도로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이비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7일 오전 성명을 통해서 일리노이 도로 재고는 주 전역의 주민들을 위한 안전, 효율성, 기회를 증가시킬 것이며 102개 모든 카운티를 프로젝트에 포함해 계속해서 진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6년간의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수십 년간 개선된 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3,006마일의 자동차 도로와 980만 스퀘어핏의 교량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교통국은 프로젝트에 투입될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246페이지 분량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정부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로 높은 임금의 일자리들이 발생하며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반스톤의 모든 사업장은 8월부터 플라스틱 백을 사용할 경우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에반스톤 시의회는 지난 5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리테일 싱글 유즈 백 텍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플라스틱 백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한 개당 10센트의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시의회는 당시 환경 오염원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회용 제품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톤 사업 소유주들은 플라스틱 백이 아닌 일회용 종이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종이백은 최소 40% 이상이 재생용지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10,000 스퀘어핏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일회용 종이백 사용 시 소비자에게 10센트를 청구해야 하며 그 이하 규모 사업장은 5센트를 청구하게 됩니다. 플라스틱 백 관련 세금 면제되는 사항은 화면과 같습니다. 미국 전역의 주별 음악 페스티벌을 분석한 웹사이트의 최근 연구에서 구글 검색 데이터 3성급 호텔, 3일 숙박비, 평균비, 일조량 및 기온 등 다양한 요소를 사용해서 미국이 가장 인기 있는 음악 페스티벌을 선정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시카고 그랜드파크에서 열리는 롤라팔루자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4일간 열리는 이 음악 축제는 미주리, 오하이오, 아이오와, 인디애나, 일리노이주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코첼라가 차지했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이 페스티벌은 32개 주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페스티벌이었습니다. 2위는 매사추세츠에서 개최된 보스턴 콜링이 차지했습니다. 2023년 롤라팔루자는 8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며 캔드릭 라마, 레드 칠리 페퍼스, 빌리 아일리시 등이 헤드라이너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티켓은 $135부터 시작하며 웹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카고 법원은 교통 위반 티켓이 너무 많은 벌금을 부과한다고 주장한 집단 소송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지난해 $250 이상의 교통 위반 티켓 벌금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며 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집단 소송 대상은 스티커 위반 또는 주차 위반으로 발행된 티켓이 해당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 중 한 명은 이번 소송으로 시카고가 3억 2,300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시민들에게 물어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시카고가 특별 행정법원을 통해 티켓 발행 및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 제기됐습니다. 변호사들은 법원이 시에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리노이 주법으로는 한 번의 교통 위반 티켓에 대한 벌금은 $25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시가 동일 유형에 대해 수차례 티켓을 발행한 점을 지목했습니다. 스티커 위반이나 주차 위반으로 $250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면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들은 시의 모든 대상 차량 소유자 목록을 요청한 뒤에 벌금에 대해서 환불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집단 소송 관련 교통위반 벌금 환불에 대한 최종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는 불확실합니다.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주 리서치 업체 모터 인텔리전스 자료를 인용해서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55만 7,330대의 전기차가 판매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비율은 지난해 5.4%에서 7.2%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전기차 판매 증가세는 지난해 상반기 71%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 증가세는 전년 동기 대비 50%를 기록했습니다. 리서치 업체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전기차 재고는 약 9만 대로 전년 대비 4배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업체는 전기차 개발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정부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위해서 배기가스 규제를 제정하는 등 전기차는 다양한 방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많은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공격적인 할인 정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 전기차 가격을 14에서 28% 인하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머스탱 마하 전기 SUV 가격을 7에서 15% 내렸습니다. 이 같은 할인 정책은 전기차 판매 증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설명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운영 중인 메타가 내놓은 새 소셜미디어 스레드의 가입자가 출시 4일 만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10일 소셜미디어 투데이에 따르면 스레드의 가입자는 전날 오후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부시간 기준 지난 5일 오후 6시에 서비스를 시작한 지 4일 만입니다. 스레드는 출시 첫날 가입자 3천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서 다음날 7일에는 7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챗 GPT 흥행 속도보다 더 빠른 것입니다. 챗 GPT의 경우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하는 데 2개월이 걸렸습니다. 아울러 스레드는 현재 유럽연합에서 출시가 미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유럽 지역에 출시될 경우 가입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유럽연합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디지털 시장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스레드 출시를 보류했습니다. 스레드의 흥행 배경에는 인스타그램과의 연동이 꼽힙니다. 스레드는 가입 과정에서 기존 인스타그램 계정과 자동으로 연동돼 회원 가입의 번거로움을 덜었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가 제조해서 어린이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에너지 음료 프라임이 지나치게 높은 카페인 함량으로 9일 식품의약국에 고발이 들어와서 관련 조사관과 보건 전문가들의 위험 수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찰스 슈머 상원의원이 9일 FDA 수사를 의뢰한 이 음료는 유튜브 스타인 로건 폴과 KSI가 창안해서 이들의 어린이 팔로워들이 거의 폭발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인기 높은 에너지 음료입니다. 유튜브의 유명 인플루언서 2명의 창안으로 구독자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출시된 프라임은 지난해 판매가 개시된 즉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식품점마다 긴 줄이 늘어섰고 학교마당 세일 장터에서도 장사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음료는 설탕 제로의 채식주의 비건 식품이라는 광고와 함께 출범했지만 네온 색깔이 화려한 이 포장의 음료는 카페인 함량 수준이 매우 높은 에너지 음료에 속합니다. 프라임의 카페인 함유량은 12온스 깡통 1개당 200mg이나 돼서 코카콜라 깡통 음료 6캔의 카페인 양과 맞먹는 양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아과 의사들은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음료는 어린이들에게 심장 관련 질환과 불안감, 소화불량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 벤츠도 테슬라의 충전 네트워크에 합류합니다. 벤츠는 내년부터 자사 전기차 운전자들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사용할 수 있고 2025년에는 테슬라의 충전 규격인 북미 충전 표준을 전면 채택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벤츠에 북미 운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테슬라 전기차 충전소 슈퍼차저는 12,000개 이상으로 미국 내 전체 급속 충전기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규격을 채택한 자동차 기업은 포드, 제너럴 모터스, 리비안, 볼보, 폴스타 등입니다. 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는 테슬라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벤츠는 독일 자동차 업체 중에선 최초로 테슬라의 충전 네트워크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벤츠도 테슬라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서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 충전 표준으로 굳게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오늘 보내드린 교차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